난청 기간도 관계없고 수술 나이도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빨리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인공아웃 수술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잘 듣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처럼 이제 대부분은 잘 듣게 되는데 잘 못 듣는 분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수술하면 어느 정도 평균치는 어느 정도 듣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100명 넘게 한 110명 정도의 환자를 통해서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후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청력 역치라고 하는데요. 역치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를 말하는 거죠. 청력 역치가 103.5dB입니다. 이제 이 103.5dB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를 겨우 듣는 거죠. 뭐 개 짖는 소리나 사람 말하는 건 전혀 못 듣고 비행기 소리, 그 큰 소리를 겨우 듣게 되는 정도가 103dB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면 평균 30dB로 됩니다. 이제 그 말은 여기에 보시면 30dB 화살표 있는 걸 보면 이제 잘하면 시계 초침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MRI 찍어서 청신경이 잘 있는 거 확인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 분은 전부 다 수술하기 전에는 하나도 못 들었던 분이 수술한 다음에는 듣는 것 자체는 다 잘 듣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듣는데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로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치 이제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한 1, 2년 지나면 이제 옛날하고 똑같이 들린다고 하시는데 적응이 되니까요. 우리 뇌는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는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듣는 건 다 잘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이해하는 정도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해봤더니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화를 한 10%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아주 조금은 들으니까요. 보청기를 껴서. 근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문장 이해가 한 95%로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뭐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5%는 잘 못 듣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95%는 말하는 건 웬만한 건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5%만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분들을 갖고 연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서 정말 못 듣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지 이제 잘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잼, 빵, 끈 이것처럼 문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도 없는 말이니까 이거를 정말 잘 알아들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수술하기 전에는 한 5% 맞추던 사람이 수술한 다음에는 한 70% 정도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2%에서는 반보다 더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왜 이런 분들이 생길까?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좀 쉬운 문장으로 검사도 하기도 하고 한 단어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한 12%는 어려운 단어를 좀 알아듣기 어려운 분이 있구나. 물론 이제 일상생활은 적당히 다 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12%가 이제 도대체 어떤 환자에서 이런 12%가 들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좋아지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환자들이 이제 오셔서 나 수술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항상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95%는 잘 듣는데 5%는 잘 못 듣죠. 그럼 이제 그분들은 왜 그럴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X축은 이제 수술할 때의 나이고요. Y축은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보시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젊고 뇌도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느리시니까 전반적인 뇌 기능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점수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왜 그럴지 이제 그거를 알면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볼 때 내가 수술하면 어떻게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니면 환자분은 결과가 좋을 겁니다. 얘기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실 거고
이거는 좀 안 좋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결과를 이제 많은 외국 논문에 기고를 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신경의 모양과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는 MRI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뇌 안에 있는 구조를 정말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신경 자체의 굵기나 모양이나 이거를 전부 다 정말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MRI를 정밀하게 찍어서 청신경이 얼마나 굵은지,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수술한 다음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돼서 이제 2021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청신경이 굵으면 굵을수록 당연히 신경이 굵으니까 잘 듣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근육을 안 쓰면 쪼그라든 것처럼 신경도 잘 안 듣게 돼서 못 듣고 오래 지나게 되면 서서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면 이분이 수술한 다음에 정말 잘 듣구나, 잘 듣겠구나, 아니면 좀 못 듣겠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신경의 모양에 따라서 저주파수, 고주파수가 또 달라서 그것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수 담당하는 신경이 잘 있나 없나 이거를 보면 또 우리가 미리 이분이 수술한 다음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요건이 수술하기 전에 있으면 이분은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나쁠지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인자 중에서 어떤 인자가 중요한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는,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 방법으로는 예측이 좀 어려웠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거의 6%의 오차로 이 환자분들이 수술한 다음에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을지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인자가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봤더니 난청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수술 나이가 젊을수록 결과가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농 기간이 10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10년 동안 못 들었던 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었는데 수술한 다음에 정말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가 20살인 경우에는 거의 정상하고 비슷하게 90%를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70살인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보다는 떨어져서 한 60%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나이가 젊을수록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농 기간이 20년이 넘은 사람들을 보시면 빨간 점이거든요. 빨간 점이 있는 거 보면은 잘 듣는 분도 있는데 못 듣는 분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젊든 잘 듣는 분도 있고 못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전농 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은 웬만하면 수술하면 다 잘 듣는 거고 10년에서 20년은 대부분은 적당히 잘 듣는 거고 20년이 넘어가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릴 때 수술하면 그나마 굉장히 잘 듣고 나이 들어서 수술하면 젊을 때 비해서는 좀 못 듣는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난청 기간이 20년 이상 못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는 굉장히 잘 수술한다면 결과가 좋고 반 정도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난청 기간도 관계없고 수술 나이도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빨리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청 기간이 20년 이상 돼서 정말 나쁠 것 같은 분 중에서도 잘 듣는 분도 있고 못 듣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저희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대뇌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대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대뇌는 아주 이제 튼튼하고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뇌의 피질이 위축이 돼서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 틈새가 많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난청이 오래된 경우에는 자극이 뇌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도 수축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에 수축이 되면 결과가 나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은 인공화학 환자들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뇌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결과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술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는 대뇌의 전반적인 부위에서 위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뇌의 피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청이 못 듣게 되면 위축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조금 더 밝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떨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저 의미 있게 떨어진 부분이 듣는 중추, 그러니까 청각 중추에는 당연히 떨어져 있고 말을 이해하는 중추에도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들어오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입이나 혀, 이 목 이쪽에 있는 운동이나 감각기관에 담당하는 대뇌 피질도 감소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년 이상 못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해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니까 입이나 이 성대나 이런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쉽게 감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대뇌에도 쪼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뇌가 쪼그라들었을 때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나쁜지를 저희가 봤더니 대뇌에서 청각을 담당하는 중추와 말을 이해하는 중추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이게 쪼그라들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서 빨리 돌아와서 잘 듣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시기에 해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난청에 의해서 대뇌의 피질이 감소가 되고 이러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피질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인지 기능 자체도 떨어질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공화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 기능 검사를 수술하기 전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먼저 이제 인지 기능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양한 기능을 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 가, 2, 나, 3, 다, 4, 라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려 가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뇌에 지팡하는 기능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대는 내용, 그 다음에 기억력. 그래서 이제 단어를 5가지를 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5가지를 다시 얘기하게 해서 기억력을 또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순서에 맞춰서 올라가거나 거꾸로 내려오게 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하게 하거나 뭐 회상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언젠지 뭐 이런 거를 다 말하게 해서 뇌의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러한 환자들의 결과를 봤더니 양쪽에 난청이 있는 사람하고 한쪽에 난청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동 기관이 심해질수록 양쪽이 난청이 있는 사람은 더 급격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당연하겠죠. 한쪽이 못 듣는 사람은 반대쪽은 적당히 들으니까 덜 떨어지겠고 양쪽을 못 듣는 분은 하나도 못 들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따라서 가파르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측성 난청, 양측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의 떨어지는 강도를 봐도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양측이 있는 사람은 일측에 있는 사람, 일측 난청이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청이 있으면 인지 기능도 더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이제 수술한 다음에 그 결과를 봤더니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를 더 감소를 하고 심지어는 몇몇 분 중에서는 잘 듣게 되고는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호전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대뇌 피질도 과연 수술한 다음에 이전에 쪼그라들었던 피질도 정말 좋아질지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인공화호 수술한 다음에 MRI를 찍어서 반대쪽 대뇌 피질이 얼마나 호전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인공화호 수술을 한다면 MRI를 찍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는데 자석도 있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석이나 여러 가지 금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왜곡을 만들어서 이제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 3년 전부터 생긴 최신 기종의 인공와우는 MRI를 찍는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신 다음에도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MRI 찍는데 MRI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하셔도 MRI를 전혀 제한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1년 있다가 MRI를 찍어서 반대쪽에 있는 뇌에 이전에 위축됐던 뇌가 얼마나 호전됐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위에서 뇌의 피질이 호전된 거를, 그러니까 피질이 다시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랗게 돼 있는 피질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이제 산재돼 있죠. 이 부분들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이 호전되어 있는 것, 대뇌 피질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국은 뇌를 유지를 하려면 잘 듣고 잘 봐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잘 듣게 해줬을 경우에는 대뇌 피질이 호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듣게 돼서 정말 잘 듣는 사람과 조금 못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해서 해봤더니 우리 청각중추를 담당하는 청각 피질에 있는 위치가 더 많아질수록 더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더 많이 사용을 못하던 청각중추를 사용을 해서 더 잘 듣게 됐으니까 부피도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아주 당연한 거지만 이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해서 기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뇌의 피질 자체가 쪼그라들었던 게 회복이 된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다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도 좋아지고 기능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지 말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어디게 부족했고 수술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연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요. 마치 컴퓨터 회로처럼 우리 대뇌가 서로 연결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마치 회로도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 회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수술한 다음에 인지 기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비를 통해서 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서 요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청기가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는 인공와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이 거의 대부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쪽이 못 듣는 경우에서도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양쪽을 잘 듣게 되는 그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노화성 난청의 경우에는 가능하시면은 보청기를 빨리 사용을 하셔서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치매 예방을 통해서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화성 난청을 나는 그냥 적당히 듣고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년, 20년 후를 대비를 하셔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뇌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성 난청이나 중이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 있는 경우에도 인공 보청기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요약을 한다면 이 난청은 이 뇌 인지 장애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기능적으로도 인지 기능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뇌 피질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이 한다면 이러한 대뇌 피질이 위축된 게 돌아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인지 기능 자체의 기능적인 것도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고 호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결과가 걱정되신다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고, 그다음에 대뇌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해서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각 재활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이 가능해야지만 이 전반적인 대뇌의 기능이 유지가 돼서 뇌 건강이 유지가 된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요즘은 거의 90살까지 살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 뭐 한 80대 중반, 여자들 경우는 90세 넘어서까지 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뇌를 건강을 유지해야
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본인도 편안하고 가족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건강과 난청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인공호흡 센터를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께서 수술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담당 인공호흡 코디 간호사를 통해서 빠른 외래와 그 수술 날짜에 대한 상담을, 또 인공호흡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바로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 상담 전용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담을 통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검사를 예약한 다음에는 저희가 청력 보존과 조기 착용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술을 통해 인공호흡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조기 매핑을 통해서 퇴원을 하면서 바로 듣기를 시작하게 되고, 이 매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듣는 과정을 전류의 양을 조절하고 그 환자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좀 자주 일주 뭐 한 달 이 정도 보지만 나중에 이제 적당히 조절이 잘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언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언어 평가를 통해서 이 환자의 호전되는 과정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은 위치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언어 평가를 해서 이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란 게 서서히 떨어졌다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변하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언어 평가나 매핑을 통해서 이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문제를 확인을 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핑과 언어 평가를 최소한 적정 수준에 오를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난청과 인지기능, 치매에 대한 강좌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이 난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